할머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어요? 할머니는 지그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사는 게 금방이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 다 해야 돼.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다. 금방 할매 된다. 금방이라. 할머니의 짧은 말씀이 곧 답이었다. 뒤를 돌아보면 내 삶의 눈금이 벌써 이만치 온 것에 놀랄 때가 있다. 삶의 속도는 내가 나의 나이 듦을 인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흐른다. 나중은 없다. 지금부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 유튜브 가전주부와 말 많은 소녀의 운영자 최서영 아나운서의 에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를 읽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밑줄을 많이 그었어요. 오늘은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3가지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심쟁이가 되자. 둘째,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셋째, 멋지게 나이 드는 3가지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가능한 한 큰 꿈을 꿔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결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라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 큰 꿈을 목표로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큰 꿈을 이야기하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그거 안 돼.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욕심낼 자격은 따로 없으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튀지 않고 뒤처지지 않는 걸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걸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어쩌다 좋은 걸 손에 쥐게 되었을 때도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 불편함에 가진 걸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걸 원한다고 주변에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큰 꿈을 꾸어봅시다. 저자가 생각하는 욕심쟁이는 분수에 넘치게 원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욕심쟁이가 됩시다. 스스로의 욕망을 인정하고 한계를 두지 맙시다. 삶의 욕심을 낼수록 우리의 꿈에 가까워져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분수를 생각하지 말고 욕심을 내봅시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욕심쟁이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아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의 유튜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교보문고 종합 탑3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저는 욕심쟁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큰 그림을 그리고 욕심쟁이가 되어보세요. 어쩌면 정말 호랑이를 그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둘째,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힘을 가진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멋져 보이는 포인트는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남에게 부담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기본 예의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의 행동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이 행동들을 규칙이라 부를 만큼 철저히 지킵니다. 초대받은 곳에 빈손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과장된 표정이나 말투, 제스처를 하지 않는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눈치 보지 않는다. 돈 관계는 깔끔하고 담백하게 처리한다.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시샘, 질투 등 부정적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다.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대화를 끌고 가지 않는다. 무조건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소신 있게 자기 스타일을 지킨다. 매력은 결국 자기 색깔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과는 구분되는 나만의 특별한 것을 가질 때 비로소 반짝반짝 빛이 나기 마련이에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가다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지키고 남을 배려해요. 결국 매력은 나를 알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좋은 기회로 나를 이끌게 돼요. 매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한 자리에 누군가 나를 불러줍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 생각지 못한 기회로 나를 이끌 수도 있어요.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폭을 스스로 넓히는 겁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의 내공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쁜 상황에서도 금방 빠져나와 행복한 공간으로 갑니다. 스스로의 삶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홀대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자 성장하는 시간, 다음을 위한 소화의 시간입니다. 저는 새벽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5시에 일어나 바로 조깅을 하고요. 씻고 나서는 책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글 쓰는 시간을 통해 나에게 집중하고 성장하고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도 2024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보세요. 셋째, 멋지게 나이 드는 3가지 방법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첫 번째 방법은 사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책 읽고 많이 생각하면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고요.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집니다. 삶에 대한 태도도 너무나 훌륭해집니다. 역행자 저자 자청님은 이 전략이라고 해서 하루에 2시간 동안 책을 읽고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책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뇌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두 번째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면 마음의 용량이 늘어나요. 일기장에 마음을 쏟아내면 또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 디톡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일기를 쓰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뿐해져요.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서 뇌의 가용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용량으로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노션에 일기를 쓰는데요. 하루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감사한 점, 잘한 점, 아쉬운 점을 한 줄씩이라도 적으려고 합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세 번째 방법은 몸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몸을 관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과 같아요. 몸은 나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부의 원천이라는 책에는 내 수용성 감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몸 컨디션이 나쁠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뒤에 감기에 걸리거나 알아듣겠다. 자기 몸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느끼면 아프기 전에 미리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평소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해 신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조깅하고 집에 와서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합니다. 운동을 마치면 씻기 전에 몸무게를 재요. 찬물 샤워를 하고 나서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합니다. 평소에 잠을 자고 컨디션을 기록해두면 내가 피곤하지 않은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몸으로 만들면 직관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하고 아껴주세요.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욕심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욕심을 낼 자격은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소원을 정하시고 주변에 말해보세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라도 그리게 됩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가다듬는 사람입니다. 매력은 나를 알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끕니다.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책 읽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고 몸을 관찰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최서영 작가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잘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삶에 대해 고민하는 법이니까.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옳은 길로 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믿고 조금 더 걸어가 보자. 여러분은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은 동사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